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준비한 청년기획,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달에는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로부터 청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 교육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연대를 가르치는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제의 특강을 들어봤습니다. 네. 손지민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요, 우리 지역의 청년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 해 동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청년 약 4만 명이 우리 지역을 떠난다고 합니다. 네. 뭐 일자리 문제도 있을 거고 교육 문제도 있을 텐데요. 4만 명이라는 숫자 적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이렇게 우리 지역 내 청년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실정이라는 건데, 이 청년들이 어디로 가느냐 봤더니 10명 중 8명이 수도권을 향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먹을 게 많나 봐요. 근데 사실 어제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었잖아요. 네. 일단은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사실 수능일까지 얼마나 우리 학부모님과 수능생들이 마음 졸였어요. 네. 근데 이 수능을 잘 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서울이잖아요. 다 서울 가려고 시험 잘 치려는 거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도 길을 쓰고 다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김쌤, 대구는 누가 지켜요? 누가? 우리가 지키나?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떠나는 청년들을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떠나는 청년이나 남아있는 청년이나 또 다른 고민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꾸만 청년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열린 그렇죠. 마음.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20, 30대 청년들이요. 우리 지역의 문제, 또 나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만나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과연 어떤 청년들이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청년들은 이야기하고 우리 어른들은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침마당 대구에서 준비한 청년 기획 그 마지막 시간, 대구 경북 청년들이 말한다. 주인공들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네 이렇게 분이나.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스튜디오 꽉 찼어요. 그렇습니다. 여성 세 분, 남성 한 분이 나와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지역 독립언론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보현이라고 합니다. 예, 김보현 기자.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일하고 있고 어떤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나? 뉴스민이라는 회사에서 경제 노동 분야를 주로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김보현 기자. 예. 네, 경제와 노동 분야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쓰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분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홍돌고래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매니저 김나빈입니다. 김나빈 매니저. 분홍돌고래?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분홍돌고래 도서관. 어떤 도서관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분홍돌고래는 실제로 아마존에 있는 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돌고래인데요. 예. 네. 분홍돌고래처럼 우리 사회가 지키고 또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드는 도서관이라서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왠지 따뜻한 곳일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입니다. 김나빈 매니저 옆에 있는 분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지역의 쪽방 주민 노숙인을 지원하고 있는 대구 쪽방 상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유경진입니다. 유경진 사회복지사. 그러면 주로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상담 물론이고 네. 이제 물품 지원이나 이제 자활, 주거 지원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옆에 분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은이라고 하고요. 생명평화 아시아라는 단체에서 활동가로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와, 생명평화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신데, 생명평화 아시아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단체 이름에서 잘 드러나듯이 환경, 평화, 그리고 아시아 연대를 주제로 비영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분의 청년들을 모셨는데, 쓱 보기에는 다들 또래인 것 같은데 나이가 비슷한가요? 네, 저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또래 친구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네 분이
한 모임에서 만났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예, 어떤 모임이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는 씨부려 대구라는 모임이고요. 예. 토론을 하는 모임인데 무슨 대구? 씨부려 대구라는 모임입니다. 네. 20대, 30대 친구들이 모여서 뭐 소소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들부터 지역 현안까지 두루 토론을 하는 모임인데요. 예. 토론이라 하면 보통 찬반을 나눠서 좀 대립하는 모양을 그렇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것보다는 특정 주제를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걸 또 정리해서 글로 남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임 이름 들으니까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아니 저기 이게 방송에서 써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씨부려 대구 그러니까 고마 뭐라 씨부려 쌌나 왜 이럴 때 씨부려가 맞죠?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그 씨부리다 할 때 그 예. 말이 맞고요. 이게 예. 방언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아닌데 그만큼 또 격 없이 틀 없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의미에서 오. 씨부리다를 사용을 했고 또 뒤에 대구를 저희가 붙였잖아요. 그래서 주로 지역 현안 혹은 지역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씨부려 된다 해서 씨부려 대구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이거는 언제 그만 좀 씨부리고.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작년 말쯤에 제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게 이야기들이 좀 흘러가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더 정례화해서 모임을 갖자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거를 글로 남겨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씨부려 대구라는 모임을 하면서 이걸 글로 이제 남기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라는 명칭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지역사회 현안을 많이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아무래도 대구에서 계속 나고 자란 청년이다 보니까 그 대구 동성로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대구 백화점부터 해서 동성로의 흥망성쇠를 본인이 기억하는 이야기들을 다 꺼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회 문화적으로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 그때마다 되게 핫한 이슈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회의 장면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유경진 사회복지사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했을 때 가장 토론 분위기가 열렸었나요? 네, 저희가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특히 저는 좀 미래 기술에도 관심이 많아서 네. 올해 되게 인공지능 발달, 특히 뭐 챗 GPT 얘기가 되게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어렵다. 저희가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일들과 어떻게 연관이 될 거며 특히 이제 지역 사회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인공지능 관한 이야기들을 한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동성로부터 챗 GPT까지라는 답변이 나온 대로 이명은 활동가는 어떤 주제가 가장 재밌었어요? 이야기할 네, 때. 저희는 뭐 굉장히 많은 주제를 나누긴 했었는데 네. 질문을 받으니까 연애나 결혼 주제가 가장 먼저 기억에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생각이 이제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이다 보니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하다 보면은 글쎄요, 딱히 뭐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김남희 매니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답이 없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게 같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사회 곳곳에서 많이 일어난다면 사람들끼리 무너진 신뢰도 회복할 수 있고 뭔가 사회 전반적인 관계망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때로는 답이 안 나와도 이렇게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요. 맞아요. 아까 다 글로도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정리했어요, 글을?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질문 잘하셨는데요. 네, 모임을 보통 2시간에서 한 3시간 사이 정도 진행을 합니다. 요거를 녹음 파일을 다시 글로 옮기는 과정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데요. 힘들죠. 예. 네, 또 읽을 수 있게 정리를 해야 하니까 또 괴롭기도 한데 저한테는 이 모임이 어떤 의미냐면 좀 지역에 이렇게 이야기판을 깐다는 게 기자로 일하면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뭐 단편적으로는 취재원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해주시는 얘기들을 제가 기사 쓸 때 되게 많이 영감을 받거나 참고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또 저 개인적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겸사겸사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네. 그럼 이 씹으려 대구라는 활동이 기자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글로 남기길 응원드리겠고 그럼 기자 생활은 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2019년부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 그러면 대구에서는 언제부터 일을? 대학을 이제 대구에서 졸업을 하고 네.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던 와중에 붙은 회사가 서울에 있어서 네. 서울로 취업을 해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가 한 3년 정도 일을 해보니까 서울이 좀 힘들기도 하고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할지 좀 정해야 하는 시점이겠다 해서 다시 대구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보통은 반대인데. 네. 이따가 그렇죠. 올라가죠. 다 올라가는데. 오, 아주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 궁금해요. 어떤 계기가 있다기보단 그냥 제가 사는 지역 그리고 일하는 곳을 좀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년 차라는 시기가 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겠지만 네. 향후 진로에 대한 또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 시점 즈음에 대구에서 내가 기자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일하고 싶은 회사가 또 마침 대구에 있어서 그렇게 제가 연락을 해서 그 회사에서 제가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대구로 오게 됐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뉴스빈인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냥 전화하셨어요? 그러면 저 누군데 그냥 일자리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네, 전화를 해서 진짜로요? 제가 그 회사에 일을 하고 싶은데 혹시 경력 기자를 뽑을 계획이 예. 있으신가요? 그래서 당장은 없지만 생기면 알려주겠다 하고 바로 며칠 뒤에 연락을 주셔서 일하게 됐어요. 뭐 그 회사에서야 그러겠지만 주변 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이라든지 다시 대구로 내려온다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뭐 모든 기회와 성공의 가능성이 서울에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기회와 어떤 성공의 가능성이 대구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이제 또 부모님이라든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다들 응원을 해주십니다. 참 기특한 청년일세. 요즘 모든 청년이야. 그래도 걱정스러운 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한 것 중에 저는 아마 가장 크게 연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봉 차이가 좀 있죠. 아무래도 좀 있죠. 그러니까 서울과 지역의 차이도 있고 또 이게 회사가 규모가 작아졌던 그런 차이도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이 생활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서울보다는 덜 들기도 하고 제가 일하면서 내가 있는 곳을 좀 애정이 있으니 기사를 쓰고 활동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다고 느껴서 이 씨부려대고 모임도 그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자주 언급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씁쓸하지만 지역의 청년들이 다 수도권을 향하고 있잖아요. 가고 싶어 하고. 그게 현실이고요. 주변에도 있는 주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같이 떠나지 않나요? 많이 수도권으로 취업을 하는데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수도권에 가고 싶어서 간다기보단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서울에서 만난 이제 지역 출신 친구들은 다시 대구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역에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한 거죠. 저희들도 왜 이제 서울로 수도권으로 향하는지 짐작은 하는데 좀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 지방에 있는 분들이 다들 서울로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숨부터. 어떡해요. 왜 떠날까요? 왜? 저도 틈틈이 계속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네. 좀 더 다양한 기회, 풍요로운 인프라를 누리고 싶지 않은 청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네. 뭐 인프라 환경 같은 것이 더 네네네. 널려 있으니까요. 뭐 가장 뭐 쉽게 예측되는 것처럼 뭐 좋은 일자리라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이제 일자리가 아무래도 자기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향후 뭐 10년, 20년을 이제 결정하는 요인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무시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좋은 일자리의 기회들이 주로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서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훈 활동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대구에서 이제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면 진짜 서울에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친구도 있고 가족도 다 있는 곳이니까요. 우리 사회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다 모든 것들이 순위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도 봤을 때 뭐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뭐 서영고 이렇게 하고 기업도 뭐 요즘 네카라 쿠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학창 시절부터 들으니까 인서울을 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부족해지는 것 같고 또 청년층에게는 취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시기에 기회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게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 말부터 고쳐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서울이 더 기회가 많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지역에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청년들이 쉽고 편한 것만 찾아서 자꾸 서울로 간다는 어른들의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쉽고 편한 것이라는데 이미 좀 기성세대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기성세대보다 저희 세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분야가 명확하고 또 그걸 선택하는데 좀 주저함이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거지 쉽고 편한 걸 찾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면접 보러 수도권 가려고 그러면 차비도 많이 들거든요. 그것부터 힘들죠. 임용원 활동가도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았죠. 네, 뭐 이제 면접 가는데 면접비도 이제 안 주는 회사에 이제 면접 보러 가면 본인 돈을 써가면서 이제 오히려 많이 가더라고요. 이 김보현 기자는 서울에서 활동하다 대구로 왔지만 나머지 세 분은 혹시 이제 좀 서울 수도권으로 가서 일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언제나 조금씩 떠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은 대구에서 계속 자라면서 성장기를 다 보냈고 또 사회활동도 대구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내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어디로든 한번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역색이 강한 어쩌면 일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얻는 성취감이나 기쁨이 굉장히 커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NGO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명은 활동가는요? 네, 뭐 저는 사실 대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갔었기 때문에 대구를 떠나서 좀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요.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어쨌든 내가 연고가 있는 대구랑은 다르게 내가 좀 여기에서는 이방인이구나 그런 좀 외로운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좀 돌아보니까 어디에 있든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인 것 같고 대구에서라도 좀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들 치열한 고민 끝에 우리 지역이 살만하다, 일할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신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우리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김남인 매니저는 아주 만족스럽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점이 그렇게 만족스러운지 궁금해요. 일단 저희 도서관은 사회과학 도서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작은 도서관인데요. 사람들이 여전히 책을 빌리러 와요. 그래서 빌리러 와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간접적으로 그걸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도서관을 오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아주 조금의 희망이라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 좋은 환경에서 일한다 하면서 이제 부러워하긴 하는데 궁금한 게 도서관에서 일하시면 그 급여라든지 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세요? 네, 저는 뭔가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편은 아니고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으면 굉장히 직업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오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회생활은 극단에서 먼저 시작했고요. 연극 만드는 네네네. 극단에서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을 좀 하다가 시민단체에서 마을 공동체 일로 좀 넘어갔다가 또 그다음에는 중간 지원 조직인 청년센터에서 또 일을 하다가 또 쉬는 1년 동안은 영화 제작을 또 잠깐 하다가 지금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청년이라면서 무슨 경험이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직업이 몇 개라도 일자리 찾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취업난을 그렇게 막 느끼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대신에 뭐 10점, 20점으로 울고 웃는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이해도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 좀 가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의외로 되게 여기저기서 틈틈이 산발적인 기회가 있었고 그거를 잘 이제 쟁취하면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와, 스스로 난 취업난 안 겪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지금 저 김 기자는 처음에 바로 기자가 첫 번째 직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님 네, 저도 사회복지사. 첫 번째 직업. 이병헌 활동가는요? 저는 구호교육과를 졸업해서 예. 사실 학교에서 먼저 일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셨군요. 단연 뭐 김나빈 매니저가 지금 경력면에서는요. 최대 경력인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경력은 10년인데 그렇다고 제가 한 분야에 뭔가 오랫동안 종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거나 커리어가 높게 쌓인다거나 하진 않는 이 방식의 단점이 있고요. 그럼 지금 분홍 돌고래 도서관에서 일한 지는 얼마 되셨어요? 지금은 1년 차입니다. 1년 차. 네. 근데 이제 계속 직장을 옮겨 다닌 거잖아요. 네네. 좀 안전된 직장에서 진득하게 일하고 맞아요. 싶다. 예. 이런 욕심은 혹시 안 생겼어요? 저는 좀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게 자기한테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죠. 저는 지금 제 삶의 방식에 만족을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이제 20대가 아니어서 어디 새로운 곳에 이제 막내로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러워져서 약간 그런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저한테 뭔가 잘 맞는 방식이 뭔지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도 막내가 두렵지 않다. 지금 이제 분홍 돌고래 도서관에서 만족하면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민이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고민 많죠. 너무 많은데 일단 어쨌거나 지역의 청년으로 저는 되게 살아남는다는 어떤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지역의 청년으로서 청년이 선택해서 지역으로 돌아오거나 기자님처럼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입시를 경험하면서 사실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안 갈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패를 한번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않든지 간에 어떤 입시에 실패한 그 기분으로 뭔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운명처럼 갖고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약간 그런 지점을 느끼고 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뭔가 전복시킬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압도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사실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 특강 들었던 김두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경쟁 위주의 교육이 이런 학벌주의를 막 더욱더 탄탄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 좀 씁쓸한데 근데 지금 우리 그 시골에 가보면 농촌 마을에는 거의 청년들 다 떠나고 어른들만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다 떠나고 나면 이 지역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고 뭐 지역엔 더더욱 뭐 지방자치는 더더욱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게 복합적인 문제라서 뭔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고영 기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내가 속해 있으면서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조금 뭐 급여가 적고 뭐 집을 뭐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경제적인 고민이 있더라도 조금 소소한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경진 사회복지변호사는요? 네,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각자가 가진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어떤 지역에서 사는 어떤 마음가짐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사회 정책적으로의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구 지역에는 이제 뭐 이렇게 가장 유명하게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이 이제 지방 이전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짧게 보면은 그 공사 하나가 이제 옮겨오는 거겠지만은 이제 이
어떤 그 파급력이라는 게 지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지역의 어떤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활기를 불어넣는 데 많은 역할들을 하던데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역 지방 분권, 지방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것에서도 조금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했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나는 걱정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공동체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나빈 매니저도 저도 뭐 말씀을 보태고 싶은데요. 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이 저는 아주 심한 극단적인 양극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불균형, 불평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결할 수 있었으면 여기 안 있었겠죠. 사실 개인이 또 할 일이 마땅치가 않아요. 네, 다만 그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 모든 것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와 자본과 권력과 지식 같은 것들이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서울살이 경험을 해본 김보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좀 뒷받침돼야 지역에서 좀 이렇게 자리 잡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네, 저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연봉이 높은 대기업 뭐 이런 공무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의 청년들이 원하는 건 그것보다는 정확히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일, 내가 일을 배울 수 있는 회사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비교적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이 좀 많이 열악하다고 느끼고 실제로 제가 취재를 가보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구 같은 경우는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는 많은데 그에 비해서 같은 회사여도 연구 분야라든지 아니면 기업 내 뭐 핵심 부서들은 수도권에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일자리의 그런 미스매칭이 지역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는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질이라는 게 꼭 고액 연봉이 아니라 다양성이 좀 네.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유경진 사회복지사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16년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한 6년,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 잠깐 이제 외국에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네, 7년 정도 됐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명을 들으면 참 좋은 일을 하신다는 네.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고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사의 장점, 단점을 좀 직접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점은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이게 지역에 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 네. 이제 어떤 사람의 뭐 완전하진 않지만은 어떤 조금 발전이란 것들을 이제 함께 좀 만들어 가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발전을 좀 만들어 보는 그런 기회가 참 좋은 것 같고 네. 단점이라 하면 이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조금의 이제 개인의 희생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균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럼요. 걸 좋아하는 분 같은데 원래 꿈이 사회복지사였어요? 네, 원래 사회복지사를 좀 하고 싶었고 네. 근데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할지는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같이 지금 옆에 나온 친구들과 예. 유사하게 네. 시민사회단체 영역에 한번 일을 해볼까 하면서 네. 이제 우연찮게 이제 대구시에서 하는 이제 인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인턴 사업을 하면서 마침 어떤 시민사회 공공 영역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직장에 와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다양한 환경이 있잖아요. 뭐 급여라던가 근무 시간이라던가 뭐 동료들이라던가 다 만족하면서 다니고 계신 거예요? 제 급여 얘기는 평균적인 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면은 네. 이제 통계청에 나갔을 때 20대, 30대 남성의 평균 급여에 가깝게 근데 그 급여가 찾아보면 데이터는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뭐 중간에 어떤 급여라는 거 생각보다 많이 올려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뭐 급여 부분들은 뭐 아쉽지만은 뭐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제가 발전하는 그다음에 제가 성장하는 길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유경진 사회복지사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은 뭐가 있을까요? 조금 대책 없이 그냥 걱정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뭐
앞서 얘기한 것들 중에 조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밝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사실은 하긴 해요. 이제 저희 시부려 대구 얘기하면서도 이제 동성로에 혹은 뭐 예전에 이제 대구 백화점이 있던 것도 지역에 어떤 우리가 추억했던 것들이 많이 없어져 가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장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지진 않을까라는 막연한 걱정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러한 좀 걱정들이 이제 갖고 있는데, 네, 그런 좀 괜찮을까 앞으로 그런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로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 대구가, 우리 경북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 희망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김보연 기자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경제 성장 얘기를 주로 해주셨는데 경제 성장에서 파생되는 어떤 공동체의 약간 실종, 붕괴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체감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체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경제가 이제 어렵다 보면 지자체 입장에선 대구 경북 입장에선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예산을 줄이느냐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동체를 좀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걸 느껴서 그랬을 때 저희가 좀 피부로 각자 도생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는 느낌이 듭니다. 네. 김남인 매니저는? 저는 경제 성장의 시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겪어야만 하는 당연히 닥친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걸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잘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희망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사실은 제가 SF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SF 소설에 나오는 그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상황이 현재의 한국, 현재의 대구와 사실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디스토피아는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그 수순에 이제 다다른 것 같아요. 이명은 활동가는요? 저는 우리 사회가 꼭 성장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산업화 시대에는 기성세대들이 정말 이렇게 고성장을 경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청년 세대는 아무리 해도 그런 경험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성장 시대에 이제 들어선 현재에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돈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뒀을 때는 뭐 저 같은 활동이나 사회복지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평가되기 마련인데 돈을 떠나서 진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네,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다들 의견 속에서 나온 게 경제 성장기 때나 좀 그 산업화 시대 때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집도 살 수 있었고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좀 더 희망이 있었잖아요. 꿈을 이룰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부모 찬스도 쓰기 어렵잖아요, 요즘. 그 정도로 집 사는 거는 뭐 꿈도 못 꿀 일이 됐는데 우리 내부는 지금 어디 살고 있고 이 주거에 대한 고민은 주거에 대한 그렇죠. 생각은 제일 어떻게 하는지. 큰 고민인데요, 네,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해요. 우리 김 기자님부터. 저는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자취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음 집을 또 구하는 과정에서 나도 집을 사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알아보는데 이게 택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싫은 얘기시겠죠. 네. 저도 저는 굉장히 일찍 독립을 해서 10년째 월세살이를 전전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계속 이렇게 월세를 내면서 평생 일할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터무니없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나 주거정책 제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정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머니랑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독립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것들 알아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대구 지역이든 이제 알아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새롭게 공급되는 주거 형태들이 대부분 4인
4인용 아파트가 많이 공급을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비교적 이제 어떤 1인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주택의 양들이 많이 적고 그런 주거 환경이 이제 잘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주거 어떤 공급의 좀 다양성도 좀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원책을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셨네요. 이명은 활동가는요? 네, 저는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제 돈을 좀 보태가지고 중소기업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렴한 연 이율로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대출 연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와서 그때 이율이 좀 오르지 않으려나 그런 좀 불안함이 있고 사실 뭐 전세로 지금 현재는 많이 이제 주거비로 지출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의 좀 안정성 측면에서는 내 집이 아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진짜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거의 뭐 평생 받은 급여를 다른 데 안 쓰고 숨만 쉬고 살면서 모아야 겨우 살까 말까. 그것도 더 이상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참 비관적인데 근데 왜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뭐 주택 관련 그런 제도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거 활용하면 어떻게 도움이 안 되나요? 네, 뭐 임대주택, 뭐 청년주택, 행복주택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그 전세 자금 대출 제도들도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랑 좀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시기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랑 적합한가를 봤을 때는 저는 좀 해당되는 게 없어서 집을 구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좀 제가 차가 없는데 그 집이 너무 대구 시내에서 먼 외곽에 있다거나 혹은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면 자기 돈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좀 허들이 아무래도 아직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김보경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김나비 매니저 전해주시죠. 네, 저도 뭐 주거 지원 정책을 많이 알아보고 활용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개개인의 사정이 너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복지제도, 주거정책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의 청년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상황에 맞게 제도가 좀 더 말랑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경진 사회복지사님.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에 좀 이제 선호할 만한 곳에는 공급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제 주로 제가 찾아봤을 때도 이제 지역 외곽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외곽 지역에 특히 제가 기존에 살던 생활권이 아닌 곳에 이제 사는 거를 이제 결정해야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선뜻 좀 가긴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던 경험이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의 정책적인 지원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막상 그걸 이용해 보려고 하면은 안 맞는 부분이 안 많죠. 맞는 게 많죠. 사실 이게 어려운 점인데 비영리 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이명은 활동가. 네. 네, 하고 많은데 나도 왜 하필 또 비영리 기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인연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NGO 쪽으로 알게 된 건 2019년의 일인데 그때 대구시에서 지역 청년과 NGO 단체를 연결해주는 어떤 인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이 많던 차에 거기에 지원을 했고 그 인연으로 이제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학교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국어교육과 네. 나오셨다고. 네. 학교 일을 그만두고 나서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계시면서 찾으신 거예요? 교직을 이제 뭐 어쨌든 전공이 그렇다 보니 그쪽으로 일을 먼저 하게 됐는데 사실 학교에 있는 것이 제 적성에는 좀 맞지 않다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이제 뭐 카페에서 뭐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와서 한 2년 정도 이제 해외에 있기도 하고 그런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교직은 적성에 안 맞았고 비영리 단체 NGO에서 일하는 건 적성에 잘 맞는 상황인가요? 네, 적성에 잘 맞습니다. 네, 저는 좀 새로운 일을 찾아서 도전하고 기획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학교는 조금 어쨌든 1년을 단위로 정해진 것을 이제 계속 수행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새로운 걸 좋아하는 저의 성향에는 좀 안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NGO는 이제 늘 새로운 이슈와 그런 기획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학교는 타지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고향은 대구였나요? 네, 맞습니다. 대구에서 학창시를 보내고 대학은 타지에 있다가 다시
와서 일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평화아시아에서 활동가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 임영웅 청년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고민은 현재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일도 괜찮고 네. 뭐 주변에 이런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좋은데 이런 생활을 쭉 이어가도 괜찮은 걸까? 네, 그러니까 미래가 좀 대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미래가 좀 생각이 두려운 거예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 한 분만 이제 뭐 건사에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면 그래도 어찌어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사람 일이 그렇지 않잖아요. 뭐 주변에 이제 뭐 가족을 좀 챙겨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 급여만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생활 수준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좀 희망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인데 요즘 많은 청년들이 네. 또 일을 하나만 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엔잡러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업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임영웅 네. 활동가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 다른 제가 엔잡러를?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네. 또 그런 부업을 알려주는 채널이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그림을 거기서 이제 밑그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내가 그림책을 이제 제작을 해서 뭐 해외 사이트 아마존에 올려가지고 뭐 수익을 계속 낼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걸 보고 나도 이거 당장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 공유 같이 좀 합시다. 저도 엔잡러 좀 꿈꾸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임영웅 활동가 말고도 혹시 세 분 중에서도 엔잡러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손으로 한번. 있어요? 두 분 계시네요.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근데 엔잡에 대한 고민을 제 주변 또래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요? 하던데 저도 물론 하고 있고 그 이유가 이제 정년 퇴직의 어떤 가능성이 좀 예전 기성세대에 비해서 많이 좁아졌다고 느껴서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퇴로를 열어두자 이런 마음에서 엔잡을 고민하거나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김남인 변호사. 네, 저도 엔잡을 약간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어떤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계속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유료 뉴스레터 구독이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 취미가 소득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하시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보니까 엔잡러가 되고 싶고 또 그래서 하려고 지금 뭔가를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미래가 불안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저축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재테크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재테크 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이경진 간사가 제일 먼저 손을 들으셨으니까 자신 있게 손 드셨어요. 이경진 사회복지사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떤 재테크? 자신의 경험은. 뭐 일단 뭐 예금이나 적금 뭘 기본으로 해서 네. 이제 그쪽 이제 좀 더 이제 적극적인 투자는 뭐 이제 주식이라든지 뭐 이제 어떤 투자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좀 제가 일하면서 버는 소득은 이제 한정적이고 그 한정적인 것에서 내가 노력을 하거나 내가 좀 알아본 걸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경험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되게 뿌듯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투자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김 비서는. 요새는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고 쉬워진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주식을 시작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하고 네. 직접 이제 앱으로 실천도 하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정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뭐 크게 뭐 벌진 그래요. 네. 아니라고 성공한 거예요. 아니 제 주변에 코로나 시국에 부자 된 사람은 도대체 왜 없을까요? 뭐 코인으로 부자 됐다, 주식으로 그러니까. 부자 됐다는 사람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우리 임영은 활동가는 어떠세요? 제가 뭐 적극적으로 저축을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네. 이제 퇴직연금 적립금을 가지고 왜 본인 직접 운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주변에 알아보고 해서 ETF를 종류별로 샀어요. 그래서 조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2차 전지 부분이 이제 좋아서 조금 수익률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0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숫자가 기분만 그냥 좋았다가 말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마이너스만 안 되면 돼요. 그래도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안 하는 분 얘기를 제가 안 들어보기가 조금 그래서 손을 안 우리 들었죠? 김나빈 매니저 네. 얘기도 듣고 싶어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적게 쓰고 저축을 좀 더 하자는 주의고요. 스스로도 사실은 너무 그 분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제가 약간 꼬장꼬장한 면이 있어서 뭔가 불로소득으로 얻는 것 같은 돈에 대한 묘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아. 나는 평생 일할 수만 있으면 돼. 평생 일하고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도 그렇게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 때는 주식 투자 동아리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 네, 요즘 대학교 때 아주 기본이던데. 네. 그렇죠.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 계속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이게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것 역시 또 일종의 경쟁처럼 너도 나도 주식 투자를 하는 분위기를 우리 사회가 또 만든 게 아닌가라는 여러 또.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뭐 모든 거 집값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뭐 자기 버는 돈만으로도 너무 충당이 안 되니까 투자에 대한 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왜 요즘 청년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느냐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큰애가 여러분들 또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저희 때는 결혼할 때 뭔가 부모님들이 그래도 방이라도 구해 주시겠지 뭐 그런 기대를 많이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혹시나 저희 딸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제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결혼이나 출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내가 안 할 수도 있지.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지.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지. 이런 그냥 동거를 할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서 어른들의 이제 걱정이 오는 게 아닐까. 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김나빈 매니저도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결혼도 출산도 생각이 없고요. 결혼이나 출산을 꼭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제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고 싶은데 지금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라 함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내가 소속되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저는 그런 공동체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네. 현재 여자친구 없는 우리 유경진 사회복지사님. 네. 아까 이제 김보영 기자 말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어떤 삶의 이제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된 거는 저도 막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문제가 그 선택지 중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선택지이다. 이제 예전처럼 누구 파트너와 그냥 일단은 불이 되든 물이 되든 이제 뛰어들어 보자로만 할 수는 없는 그런 굉장히 난도 높은 이제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부모 이제 가장 큰 문제도 또 이제 그리고 자기 파트너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가지는 굉장히 이제 그 입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많이 어려울 테니 이제 집은 구해주시되 이제 그에 지원은 해주시되 이제 말씀은 아끼시면 참 좋겠다. 제대로 됐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란 얘기예요. 그렇게요. 준비되셨습니까? 가장 원치 않은 답인데요. 사실 뭐 결혼, 출산 이런 게 yes or no, OX로 대답하세요라고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계속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명은 활동가한테도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저도 굳이 대답을 하자면 세모가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뭐 꼭 해야 하는 통과 의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결혼 출산이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 정도는 돼야 결혼을 할 수 있어.
애를 키울 수 있어. 그런 기준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부모님이 그래도 집을 구해주셔서 그리고 단칸방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집을 점점 이제 크게 이제 이사를 가고 그런 이제 기성세대들이 그런 삶을 사셨다면 네. 애를 키워도 학원은 뭐 서너 개 보내야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래도 조금 열려 있는 부분은 주변의 그런 사회적 기준에 벗어나서 그래도 좀 재미있게 이제 지내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걸 보면 뭐 결혼 생활도 괜찮은 것 같다. 아이를 키우는 보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회적인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뭐 청년들의 선택을 저희가 뭐 가타부타 할 수는 없는 건데 일단 네 분 중에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우리 김나빈 매니저한테 그래 주변에 그래도 비혼 선언하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놀랍게도 제 주변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행복하죠. 그런데 그들의 행복과 별개로 내가 결혼 생활에 잘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개인적으로 네. 저의 기질이 결혼과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선택한 나의 파트너와 내가 또 선택하지 않은 다양한 가족들을 맞이하고 관습과 제도에 속한다는 일이 굉장히 거대한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거를 숙제처럼 해내야 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가 상당히 이제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취업하기가 지금처럼 어렵지 않고 집값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고 자녀 양육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그렇게 기피할까요? 이제 본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 얘기를 했을 때 가정이 좀 많기는 해요. 한 분만 좀 대표를 좀 답을 해주신다면 이명훈 활동가 네. 만약에 네, 대표로. 제가 지금 말을 했는데 네. 본인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청년들이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네. 그 세 가지가 낮아진다면 그래도 결혼과 출산을 그렇게 기피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부자면 결혼을 한다. 만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조금 확률적으로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결혼보다 더 심각한 것은 출생입니다.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인데 이 역시 본인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출생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젊은 세대로부터 좀 직접 듣고 싶은데 혹시 씨부려 대구에서 이런 주제로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시부려 대구에서 저희가 연애를 주제로 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혼, 뭐 출산에 저출생까지. 저출생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때가 한참 이제 출생 0.78명 예. 뭐 이게 한참 합계 출산율이 예. 이슈가 될 때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어떤 성적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지표들, 뭐 예. 복지 지출은 뭐 OECD 뭐 최저이고 또 경력 단절 여성은 뭐 10명 중에 6명이 뭐 경력 단절을 겪고 뭐 이런 사실 지표들에 대한 성적표인데 이거를 좀 무책임한 청년 이런 프레임으로 좀 가는 거는 좀 속이 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유경진 사회복지사가 복지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청년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사회적인 투자들이 많이 부족한 거는 진짜 사실이거든요. 이제 뭐 네. 가장 많이 인용되는 OECD에서 사회에 투자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많이 하고 있나요? 했을 때 매우 OECD에서 떨어지는 수준인 것도 사실이고요. 네. 뭐 가장 크게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이든 어떤 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말 돈이 많으면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어린이집 보내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그거는 사회가 다 같이 모아서 쓰면은 되게 싸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방기해 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선뜻 이제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선택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명훈 활동가도 얘기 좀 보태 주신다면. 저는 근데 뭐 이런 결혼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이랑 아예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이제 갈등을 이제 네. 겪기 싫어서. 네. 근데 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직 아이는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랑 이제 그 문제가 끝도 없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부모님 세대는 어떤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그러한 이제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애를 언제 낳니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다양한 이제 삶의
형태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서로 이해하면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부려 대구에서 아마 많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구에서 살아가는 지역 청년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얘기 많이 나눴을 것 같아서 이 네 분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은데 우리 김 기자부터 들어볼까요? 지역에 잘 자리 잡고 지역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기자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지역에 정말 특화된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을 갖는 기자로 일을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김나빈 매니저는요? 저는 앞으로도 아마 다양한 일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도 계속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온전히 성인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경진 사회복지사는요? 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각은 지구적으로, 활동은 지역적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행할 수 있고 이제 그다음에 제가 저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어디 내가도 부끄럽지 않게 이제 지구적으로 어떤 수준을 갖춰야겠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현장이나 그 어떤 실천의 장소는 이제 이 대구라는 공간,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좀 이제 저와 밀접한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꿈입니다. 주변을 생각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명은 활동가는요? 네, 저는 뭐 오늘 뭐 결혼이나 뭐 집을 사는 문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건 사실 사회가 설정한 어떤 기준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져서 일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소박한 순간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와 어른들에게 바라는 거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세요. 거꾸로 이제 이명훈 활동가부터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네, 청년층이 뭐 이런 게 문제다, 뭐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좀 개인의 책임으로 좀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좀 이해하고 청년층이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더 해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나가는 사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진 사회복지사는요? 사실 뭐 청년으로 무언가를 받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이 공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회는 그냥 다 나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냥 저희가 시민이고 이제 국민이고 그렇잖아요. 그냥 이 좀 전체 문제들을 좀 이제 그냥 객관적이고 이제 합리적으로 같이 얘기해가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보자는 그런 태도만 있으면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김나민 매니저는 필요한 거 없다 얘기할 것 같아요. 모두 다 만족스러워요. 뭐 어쨌든 저도 저보다 5살만 어려도 굉장히 낯선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저희를 보면 얼마나 낯설고 당황스러울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다만 우리는 너무 빨리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기성세대가 생각하기에 얼토당토 않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삶,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충분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지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한테는 정형화되지 않은 되게 다양한 모습에 스스로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김보영 기자는요? 네, 저는 저희 시부려 대구 모임 같이 이런 이야기판이 열릴 수 있는 장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방송 혹은 뭐 아니면 지자체 같은 곳에서 열리는 청년의 뭐 대화의 장 뭐 이런 자리도 물론 있지만 좀 원하는 답이 있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모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빈 공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쌤 간식비 좀 내주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렇습니다. 오늘 4명의 청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가 20, 30대 때 어른들이 저희들을 봤을 때 아마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되고 그런 청년들을 보니까 또 막연히 걱정이 됐었어요. 쟤들은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근데 오늘 이 청년들을 보고 우리 집에 여러분들 또래 자녀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행동할 때는 다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듬직합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씩씩하게 답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음이 뿌듯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당 대구에서 준비한 청년기회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이렇게 우리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너무 많은 것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이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네. 조금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는 게 변화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들의 미래죠.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 담아보겠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 8시 2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